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재보궐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16일이니까요. 내일이면 꼭 D-Day 7일이 됩니다. 정치권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연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봉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자신들이 곡성을 자기 땅양 여기면서 땅 따먹게 하듯이 싸우는 건 이건 지금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곡성에서 후보를 낸 마지막이 바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이면 저도 20살 때인데요. 예, 한동훈 대표가 빨간 잠바 입고 호남 지역에서 지원 요새하는 모습이 약간은 좀 생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 정당 대표가 곡성에 찾은 게 30년 만이라면서요? 예, 이번에 후보를 낸 게 그런데 사실 네. 전남 지역이 사실 쉬운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곡성하고 또 영광하고 또 묘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보면은 영광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영광 군수를 무소속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해서 항상 좀 이변이 많은 어떤 지역이고 예. 또 최근에도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농민 진보당. 어떤 진보당을 네. 중심으로 해서 또 굉장히 또 팽팽하게 있는 두 곳에 있던 지역이 또 나름대로 특성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또 그 영광, 또 곡성 원래는 좀 이게 자신하는 분위기였는데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빙이죠. 그리고 결과는 장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이제 호남이 무조건 우리 지역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더 진실성 있게 우리 호남의 그런 지지자분들 예. 찾아가서 정말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정말 전력을 다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영광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곡성에서도 저는 사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후보를 내고 또 호남 정치도 다 같이 경쟁하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대로 대구 경북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이제는 너무 지역의 그런 국한된 정치에서 좀 벗어나는 대한민국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곡성 잠깐 봤습니다만 그 위에 이제 영광에서는 국민의힘은 일단 후보를 내지 않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2파전도 아니고 영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광은 이낙연 대표의 또 그러니까요. 연고 있는 지역이기 예.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과 지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도 엄청나게 열심히 특히 조국 대표가 뭐 월세살이 하면서 한 달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는 이 같은 우리 범야권의 지지자들이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정말 지금 정권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쟁취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은 이거는 군수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다르게 지역의 민심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좋은 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당보다는 그런 인물성에 대한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호남을 찾아가야 되고 영광에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은 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부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 금정구로. 여기가 원래는 여권 강세 지역인데
지금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야권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검정구의 역대 구청장 선거를 보면 2018년도를 네. 제외하고는 항상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계속 구청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 단일화는 뭐 정치적 뭐 야합이 어떻게 보면 좀 산물에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현재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동훈 대표와 당에서도 이 검정구청장 선거를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네. 어떤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하고 두 개는 원래 텃밭이고 원래 이 전에 이제 군수가 다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네. 꼭 지켜야 하는데 한 네. 곳이라도 이러면 좀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타격이 있죠. 네. 특히 지금 검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이것을 잃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는 위기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로 봐서는 네.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난번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게 졌으면 그런 어떤 네. 충격이 덜 할 텐데 좀 차이가 예상보다 많이 나면서 충격을 그리고 많이 그때는 받았지 않습니까? 뭐 지도부가 총력전을 펴가지고 그렇습니다. 타격이 예. 좀 더 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길 수 있는 저희 당의 전통적인 텃밭 지역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예. 그때 강서구청장 패배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 아마 당과 한동훈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네.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이뤘고 김경지 후보로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이번에 해볼만 하다. 그리고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서는 이번에 단일화도 성공을 했고, 이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총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부산이라는 지역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제2의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로서 민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조직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엑스포 실패했던 부분이나 가덕도 신공항이 제대로 좀 난항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지금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번 부산의 그런 금정구청장의 결과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면 예.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지금 정권의 레임덕이 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보궐선거의 부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동훈 리더십을 평가받는 첫 번째 시험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상당한 그 여당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그 부산을 28일 날 찾았고 지난 5일, 6일 연이틀 찾았고 내일 또 간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그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번 계속 일주일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였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곳곳 상임위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존칭을 생략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든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보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줬던 싫던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토세 폐지도 결정 못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반말했습니까?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붙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 이성윤 의원은 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불렀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정청래 위원장도 예우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중앙지검장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검사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피의자가 아니죠. 네. 법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범죄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중앙지검장까지 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본인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 특히 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도 또 범죄 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작 지금 현재 범죄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피의자를 넘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문재인 계속해서 부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검사로서의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예.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기본적인 에티켓도 모르는 그런 어떤 행태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웬만하면은 야당 편 드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들? 그러니까요. 오늘의 국감 보면서 사실 국방부 장관도 오늘 조금 XX 좀 네, 말을 네.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또 비난을 네. 샀는데요. 지금 워낙에 국회와 정부가 극단으로 가면서 대치가 되고 있는 국면에는 서로한테 그런 말이 격한 표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성윤 그 의원님은 워낙에 검찰 본능이 이번 국감에서 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희도 항상 질의할 때 국회에서 장관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모 의원은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우리가 그 타이틀은 불러주면서 님자를 넣든 빼든 그거는 좀 자율로 하긴 하는데 예. 저 또한 되돌아보면은 방송 때 막 한동훈 대표 얘기하다가 또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조심하고 뭐 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네. 여사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좀 표현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서 존칭을 뺀 것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또 국감장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졌는데 특히 야당이 증인이 이제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을 의결하는 그런 패턴이 오늘도 반복이 됐습니다. 오늘 뭐 법사위에서도 그랬고요, 교육위에서도 그랬고 두 분 다 의정 활동을 21대에서 하셨으니까요. 이런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동행명령이라는 제도는 국정감사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네, 네. 사실 동행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 수단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것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갑질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최대한 정인이 좀 꼭 필요할 경우는 오도록 최대한 유도를 할 뿐이지 예. 동행 명령을 강행적으로 이렇게 남발을 한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많이 남발을 하는 이유는 예. 좀 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감에서의 정인들의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어떤 갑질이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국민들에게 네. 충분히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행 명령이 야당 단독으로 지금 의결이 돼서 어제 오늘 계속 이어졌고 특히 어제는 행안위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이 동행 명령장을 집행하는데 21g 사무실을
직접 갔죠. 직접 갔어요?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직접 예, 가서 문을 예. 두드리는 그런 그림을 연출을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22대 문을 열고 나서 여러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상임위별로. 근데 증인들, 뭐 참고인들 요청을 해도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동행명령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이번에 국감 때 한번 제대로 증인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한번 증언을 들어보자라는 네. 첫 번째 22대 국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파이팅이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더더욱이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국회에서 특히 국감에서 사실 규명을 하려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면 또 규명을 못 하고요. 또 뭐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이런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는 걸 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더 심층으로 취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매우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동행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21대 국회랑은 좀 차이가 있고 특히 이런 상황들조차가 지금 윤석열 정권 이제 3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국정을 감시하자. 그리고 그런 치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조 하에서 지금 네. 이렇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지금 뭐 김건희 국감 그리고 끝장 국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을 적시해놓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오늘 국회에 접수를 했는데요. 상설특검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반 특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선은 상설특검은 2014년에 여야로 합의로 있는 기존의 법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경우에 상설특검을 이용을 해서 안건을 올리고 진행을 네. 하면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서 상설특검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예.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이제 특별검사의 수나 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에서 지금 상설특검으로 일부는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품백, 공천 개입, 뭐 도이치모터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상설특검의 대상이 되는 꼭지는 크게 두 가지.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에 있었던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부토건이 또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예. 또 그런 재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영향이 있는데 이 두 건이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것부터는 상설특검으로 가서 대통령 거부권을 피해서 지속 가능한 좀 특검을 먼저 해보자라는 그 의미가 도이치모터스 있고요.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맞습니다.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이 다 개입이 돼 있는 걸로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나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명품백이나 공천개입 이런 것들은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과 특검법이 두 개로 지금 투트랙으로 동시에 예. 진행을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상설특검이 이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기간도 짧고 파견 검사도 일반 특검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미니 특검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요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일단 그 2014년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안은 일단 상시로 신속하게 특검을 하기 위해서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의뢰를 할 경우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파견 검사의 수를 보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 상설특검은 5명 그리고 네.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검은 뭐 그 법마다 개별 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뭐 30명, 50명 이렇게 어허. 훨씬 많은 규모 차이가 많네요. 예, 거기다가 또 수사 기간도 보면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보통 보면 이제 150일인데 상설특검법은 뭐 60일, 90일 이렇게 아주 좀 짧은 네.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대표 발의를 누가 했냐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설특검을 임명한 절차는 대통령이 2명을 하면 상설특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네. 안에 지금 현재 국회 규칙에 정하는 교섭 단체 네 사람, 그다음에 네. 법무부 차관과 변협회장과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3사람 해서 7명의
상설특검위원회에서 그 특검을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인데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오지만 기존에는 이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모두 7명을 추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보면은 국민의힘 추천이 2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해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7명인데 여기서 국민의힘 추천을 못하게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저기 화면에 있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교섭단체 2명, 1교섭단체, 다른 교섭단체 2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했던 상설특검법안으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을 해서 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교섭단체라 할지라도 추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에 2014년도에 상설특검이 만들어질 때 있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다 파괴를 하면서 예. 민주당 추천으로만 하겠다. 예. 이런 어떤 내용의 국회 규칙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은 특검을 하기 위해서 특히 민주당 소속의 특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꼼수 상설 특검 지금 제도를 지금 현재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왔을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 끝나고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이면 되더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2분의 1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또 의미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여당 추천의 특별위원회 몫을 배제하는 거는 모든 특검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사안 아니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 특검을 하는 경우에만 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여당 몫을 배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대로 봤을 때 전 대통령들도 본인들 가족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결단하시고 네. 수용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나 법정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유달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또 여러 가지 만찬 모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정황들이 드러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여당의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때는 또 특별법도 표결을 하게 되면은요. 또 달라질 수 있다. 8명이 지금 4명이 지금 계속 반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명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권에서는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두 인물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김대남,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모레 행안위 국감 불출석을 또 통보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또다시 입장을 내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 명태균 씨의 주장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매체를 바꿔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신빙성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 선거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여론조사라든지 뭐 또 공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는 경우가 사실 이 선거판 정치판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의 한 95%는 좀 뻥일 가능성이 많다, 허풍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내가 뭐 입을 열면 대통령이 뭐 한 달 만에 뭐 끝장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전형적으로 좀 허풍 내지는 어떤 자기가 뭔가를 크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뭐 대통령과 있던 친분 이런 것도 없다는 선을 끄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허풍일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 건도 그렇고 김대남 씨 건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 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김건희 여사가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굉장히 악영향이 예. 집권 여당에는 안 좋은데 사실은 또 민주당에서도 또 이런 걸 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는 그렇군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그 고위 관계자의 를 이름으로 지금 이제 명태균은 2021년 7월쯤에 대선 때 돕겠다고 이준석과 함께 서초동 집에 찾아와서 처음 만났고 주위에 조심하라고 하고 윤 대통령에게 엉뚱한 조언을 해서 접촉을 끊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약간은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신 의원님? 예, 지금 대통령실의 오늘 고위 관계자 입장은 뭔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이준석 전 대표로 비롯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약간은 화살을 이준석 의원한테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또 텔레그램에 공개를 했죠. 명태균 씨와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네. 그 치맥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치맥 회동을 기획했던 게 명태균이 나름의 역할을 네. 했다는 거에 대한 정황을 근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미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대통령 그때는 뭐 후보였으니까요. 후보 이전이기도 했고요. 네. 상당한 그런 유력한 후보가 될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인연이 된 건데 그거 외에도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분,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그런 거물급 우리 정치인들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냥 팩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허풍들이 있겠지만 네.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을 가져갔다. 그것은 공천의 대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태균 씨가 그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여러 언론들을 주무르면서 지금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기사가 명태균 씨의 판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국민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검찰 조사 받기 시작하면은 이 정권 하야하거나 탄핵은 한 달 만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사실 그대로가 될 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 상당히 보수에서의 그런 전당대회 때 그리고 총선 때 여러 가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비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랑 김대남 씨가 각각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당무 개입 의혹 여기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요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는 지금 당 대표로서 당연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정치인도 결국은 어떤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민의 뜻이냐 이런 어떤 해석의 문제 그리고 네.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서 그걸 이제 결국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 서면 조사를 원했지만 대면 수사까지 받았고 했는데 과연 더 이상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그 당시 2021년 7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 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뭐 자칭 타칭으로 좀 도와준다는 사람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했는 것들이 별 역할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역할 한 걸 없는 걸 증명해라고 할 때는 예. 이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개입됐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예.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또 악용할 가능성이 또 많다고 예.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을 하고 또 원외 위원장들하고 또 이제 오찬을 함께 하고 그런 자리를 이제 연이어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바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친한계죠. 신지호 부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기소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넘어서 액션해야 될 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예.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액션이라면 그러니까 이번에 경고성 이탈표다 했는데 4표의 예.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예.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아니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예.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를 기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면 특검법 막기도 용이해진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의원님?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별로 한 게 없다라는 비판에 상당히 직면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칼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조금 발언들이 점점 세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도 수사 중인데 지금 특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지금 수사하지 않았냐, 기소 당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뭉개려고 하는 작전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뭐 의원들 한 20명 정도 모여갖고 친한계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 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원외 모임에서도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다. 그리고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도 좀 액션을 해줘라라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한 저희 주문이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지금 요원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강단을 보일 때 대통령실도 본인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지호 부총장 개인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신지호 지금 부총장의 개인 의견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지호 부총장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도가 좀 지나친 이야기를 특히 본인의 또 유튜브에서도 뭐 뺨 한 대 때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 발언을 보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몫인데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소를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는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인데 이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였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